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규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기자님들을 이제 모셨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이들 힘드시고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은 여러 기자님 모시고 현재 근로자 대표의 제도를 악용하는 이마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미 저희 서비스명에서는 그리고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수년 전부터 근로자 대표 선출하는 절차에 대한 저희들은 이 문제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았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 제도를 손봐야 된다라는 제안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저희는 제안할 예정이라는 것을 먼저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87년 전에 우리는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라는 간선제로 선출을 했었죠. 그러다가 우리 87년에 많은 100만의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 된다라는 것들에서 6.29 선언이 나왔던 걸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자 대표제를 직선이 아니고 간선제로, 그 간선도 첫 번째 간선이 아니고 3중 구조를 갖고 있는 간선제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마트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죠. 저희 서비스맨 법률원에서는 지난 수개월 동안 이런 것들 다 검토들을 해본 결과 당연히 이거는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세계 이마트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은 많은 우리 젊은 층의 매니아도 갖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경영자 뭐 이런 식의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의 역사들을 보면은 신세계 이마트 그룹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나누면서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노동조합을 탄압하지 않습니다. 앞에 민주자가 붙어있는 민주노조를 탄압을 했죠. 왜 그런가 하면 회사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아주 교묘하게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했었던 것들을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맹에서는 7년 전에 이미 이마트의 불법적인 7,000개 파일이 이제 제보가 돼서 그 당시에 한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것들도 많이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에서 유통들이 오프라인 유통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워 저희들도 동의하고 다만 이 어려움은 노사가 지혜를 모아서 함께 극복을 해야 될 과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직원들한테 노동자한테 줘야 될 임금을 편법적으로 해서 이렇게 아껴서 본인들 오너십들은 굉장히 큰 돈을 갖고 가면서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얘기들이 될 텐데 굵게는 그렇게 됩니다. 이 점포에서 직선으로 해서 이 근로자 대표를 뽑습니다. 5명. 이 5명 뽑은 5명이 또 투표를 해서 점포 대표 1명을 뽑습니다. 이 점포 대표들이 모여서 전체 사원 대표를 뽑습니다. 3중 구조로 뽑는 거죠. 근데 근로자 대표의 권한이 우리 기자님들도 모르시고 저희들도 미처 몰랐던 정말 광범한 데 있어요.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좌우하는 것들을 단 한 명 근로자 대표 도장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발견하고 나서 이후부터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로 이 준비들을 쭉 했었던 게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합법성이 없는 근로자 대표가 회사랑 야합인지 아니면 뭐 회사 말을 잘 듣는지 어떤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은 도장을 꾹꾹 눌러줌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들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 금액도 예를 들어서 뭐 소소한 금액이 아니고 몇백억을 넘나드는 금액들인 거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탈바꿈되냐 하면은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탈바꿈되고 기업의 주주들의 주주 배당으로 이게 빠져나가는 이런 금액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전체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줘야 될 금액들을
주지 않고 그것들로 이제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측에서는 절감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표현으로는 강탈이고 저희들은 정말 강도적인 행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마트를 문제 제기를 오늘 최초로 하지만 이걸 딛고선 전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그리고 근로자 대표의 권한 이런 것들을 다시금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취합의 토론들을 거쳐서 정말로 누구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이 제도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첫 번째 이 주장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인지를 이제 오늘부터는 노동부도 인지를 할 거라고 보는데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들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행정제도든 다양한 이 행위들을 이제는 해야 될 거다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들은 우리 당사자인 우리 이마트 지표 전수찬 위원장님부터 저희 법률원에 우리 변호사님부터 다양한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들은 이제부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의 임금을 가로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왜 최고임금이라고 주장하는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을 보면 휴일 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55조 2항을 보면은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체휴일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휴일 근로 가산임금 150%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휴일 근로 대체휴일로 1:1 가름을 수 있게 됩니다. 이마트가 왜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했나? 한번 예시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마트 직영 비정규직 사원 1급으로 8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8만 원 가정하면 휴일 근로 수당으로 12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2만 6천 명, 지금 이마트 직영 사원 2만 6천 명을 가산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면 단 하루당 31억 2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대체휴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면 이마트는 10억 4천만 원, 하루당 10억 4천만 원의 인건비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휴일로 가름하는 날을 한 1년 중 14일로 계산을 하면 이마트는 1년에 145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어떤 사람들인가? 근로기준법 24조 3항을 보면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그런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입니다. 그러면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에서 2015년에 회시한 부분을 보면은 그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근로자 대표의 대표권을 행사 내용을 정확히 지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협의 근로자위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의사를 모으는 대표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마트에는 그러면 근로자 대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마트 노사협의 운영규정 14조를 보면은 전사 근로자 대표는 전사원을 대표하며 근로기준법을 정한 근로자 대표의 권한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강 위원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듯이 전체 사원들에게 대표권을 어떤 행사를 하게 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5명의 근로자위원이 선출이 되고 그 5명이 모여서 호선을 통해서 사업장 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 대표 150명이 모여서 전사 대표를 선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사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아닙니다. 어떤 게 위법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위원을 이마트는 출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은 근로자위원회 선출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사협의 운영규정 21조를 보면은 근로자위원 만 20세 이상 그리고 실임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최근 2년간 전체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는 자로 입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선거조차도 성범죄자조차도 출마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찌됐건 투표로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저렇게 근로자의 출마를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마트에는 지금 현재 스태프라고 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들이 과거에는 한 3,000명 이상 됐지만 지금 한 1,000명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000명 정도의 비정규직 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원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모두 제한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게 2017년도 노사협의회 선거 바로 직전인 11월 달에 노사협의회에서 보낸 내일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노사협의회 구성은 이마트 정규직 사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선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계약직 사원이랑 이마트 실제 정규직 그 두 직군에 해당하는 거라서 비정규직 사원들한테는 투표권을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직급별 배분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연수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근참법 취지에 부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2017년도 다양점 노사협의회 선출 당시에 인원 구조입니다. 그 밴드직이라는 게 실제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파트타이머 사원들이 비정규직 사원들입니다. 거기 인원 구조를 보면 정규직 사원들이 56명입니다. 56명인데 56명이 근로자위원 3명 뽑습니다. 그런데 전문직 PT 사원들이 206명인데 단 2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 비율로 보면은 사실은 206명인 그 전문직 PT 사원들이 근로자위원이 11명이 나와야 됩니다. 11명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5명을 선출하도록 한 건 5명이 호선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규직 사원이 사업장 대표로 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 전사근로자 대표는 선출 과정의 위법성, 과반수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마트에는 휴일의 대체를 합의해줄 근로자 대표가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휴일의 대체는 그래서 위법합니다. 이마트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합의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없습니다. 체불임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일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되는데 대체율로 1대1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대1 지급하는 100%를 제외한 휴일 근무 1일당 50%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에는 대체휴일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마트는 토요일, 일요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대체휴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래서 150%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노동절은 통상임금 150%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근무 여부, 그날 휴무이든 출근을 했던 것이 상관없이 휴일 근로수당 150% 임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급한 거는 법정 휴일 근로 가산 수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날 출근한 사람에 대해서는 150%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정규직 사원들은 그 3년치 체불임금이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원들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도 이마트는 대여를 위법하게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법 요소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대체율을 사용할 때마다 계속 50% 가산수당이 미지급되고 체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트는 왜 근로자 대표의 권한이 필요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합의와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 근로기준법에 보면
경영사 해고 전에 사전 협의의 주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법에서 근로자대표 한 명이 모든 조건에 전 사원의 그 합의를 하면 회사가 얼마든지 모든 것을 임금 및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한 명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들의 임금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6월 달에 대체휴일에 관련해서 회사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너네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같이 보내왔습니다. 근데 유급휴가뿐만 아니라 휴일에 대체 사용 합의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체휴일뿐만 아니라 연차 휴가도 특정일에 가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합의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 날 이마트 대표이사와 전사 사원 대표가 저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뒤에 내용 보시면 이마트가 사원들한테 보낸 메일의 내용 일부를 좀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의무휴업일에 연차를 무조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좀 보시면은 의무휴업일 6월 14일, 6월 28일 의무휴업일 사용 권장, 연차 사용 권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맨 밑에 보시면은 다른 일차에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부서장 승인하에 점포 업무상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조정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권고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권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히 의무휴업일날 대체휴일이던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근무조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름이랑 저런 거 다 지웠는데 보십시오. 전날이 의무휴업일입니다. 빨간 날이. 그 빨간 날 한 부서 사원들이 모두 대우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 보면은 그날 의무휴업일날 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우를 주는 것도 사실 억울한 일인데 본인들 휴무조차도 저렇게 일괄적으로 회사가 소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이마트 사원 전사원 대상으로 체불임금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와 관련해서 노동부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7월 초에 모의 소송인단을 모시고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소송하고 근로자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노동부 진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는 정도로 나름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회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의 성격을 지니는지는 어떻게 선출되었는지 그 사람이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그 보도자료에 있는 근로기준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휴일 근로가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없고 그 휴일에 근무한 사람은 원래 일해야 되는 날에 일을 한 것이 아닌 휴일에 근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일 근로상,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데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근로자 대표,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서면 합의를 이유로 휴일이 대체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마트의 주장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합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이마트 근로자들이 공휴일 그리고 각종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진 근무일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 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마트는 그 근무 시간에 비례한 만큼의 휴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을 휴일에 근무하였다라고 한다면 다른 날 8시간을 쉴 수 있도록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100%
100%의 휴일 수당만을 지급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50%의 수당은 여전히 체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50%를 저희가 청구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주요 골자고요. 노동부 진정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근로자위원을 근창법상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노동부 해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위원들의 입후보 그리고 선출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상당수의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형태로 근로자위원들이 선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선출된 전사 근로자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근로자 대표의 제도상의 측면에서 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시다 보니 근무 시간을 카운팅할 때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한 것을 간주한다라고 하는 이 협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 협정을 결정하는 주체가 근로자 대표이죠. 근데 그동안 몇 시간 동안 근무한 것을 처리해 오다가 어느 날 권한을 가진 근로자 대표가 그것을 9시간을 처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가 오늘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달력상 빨간 날이라고 하는 복공휴일을 그냥 쉬고 있다가 연차 휴가는 별도로 주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이용을 하여 그동안 복공휴일로 쉬었던 날들을 연차 휴가에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죠. 이렇게 되면 현장의 노동자가 1년간 쉬는 날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매일 8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일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이것을 넘기만 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2주간 단위 또는 그 이상 단위의 타협적 근로시간 제도로 운영을 하면서 추가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죠. 이 과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근로자 대표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동 조건은 우리 헌법상으로나 근로기준법상으로나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는 반드시 대표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대표되어야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나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적으로나 이미 알고 있죠. 사업장에서 내가 법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인 연차를 하나 얘기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눈치들을 보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마트에서 사례 발표를 해주듯이 휴일을 그동안 운영기록은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해 오기 전에 정해진 휴일에 근무만 하면 그 휴일 근무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했겠죠. 근데 이 휴일을 대체하겠다라고 했을 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없었더라면 당연히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꾸는 내용 자체가 종전의 노동조건에 대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걸맞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 동의를 받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현재의 근로자 대표는 명목상으로는 노동자들의 대등한 노동조건 형성을 위해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적인 기능은 차라리 근로자 대표가 없는 편이 노동자들의 의사를 대표하기에 훨씬 더 적합한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었죠. 96년 12월에 정리해고 법제가 도입이 되면서 정리해고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의 권한을 명시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97년 이후 많은 부분들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악화된 노동 조건에 사용자가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로 도입된 근로자 대표의 선출 과정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 심지어 노동조합이 조직되려고 할 때 각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선출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회 선출할 때에도 직접 비밀 무기명 선출 원칙을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대표에서는 아무것도 선출 과정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심지어 어떠한 일도 있냐면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를 임의로 현장에 놓고 직원들에게 이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연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명 서명을 받죠. 이 서명 과정에서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는 예시가 현재 굉장히 많다. 우리가 시장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근로자 대표가 없다가 새로 생겨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현재 근로자 대표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없었던 연장 근로에 대해서 보상 수당을 추가로 배치하려는 시도를 한다라든가 없었던 연장 휴가일을 다른 날로 배치해 버린다라고 한다거나 없었던 그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 제도라든가 휴일 근로의 대체 제도를 도입하게 함으로써 앞서 이마트 사례가 보여주었듯이 비용 감축을 시도할 것입니다. 법의 측면을 그냥 악용하는 측면인 것이죠. 대신 법에서 정하고 있었던 근로자 대표의 취지를 그대로 따랐던 사업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이마트가 세이브했던 절감했던 비용은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법의 취지를 고스란히 잘 지킨 사업장에서는 경쟁에서 손해를 보는 반면 법의 취지를 어기고 악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을 남기게 되는 이런 이상한 구조. 이것이 바로 현재 근로자 대표의 문제점입니다. 언젠가는 지적되었어야 하고 학계에서도 2015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심지어 96년에 정리해고 법제에 관련해서 근로자 대표가 서면할지도 들어오면서 이게 과연 이게 도대체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무속의 법안인지 이것을 언제까지 두고 있을 것이냐라는 지적을 사실은 20년 넘게 국회에서 지적받아 왔습니다. 국회와 이렇게 이윤을 취하려는 재계와 합작품이 현재의 근로자 대표 제도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근로자 대표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송구하고 아주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근로자 대표는 오히려 없애는 것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문을 내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서명을 해서 저희는 3년 추산 최고의 600억을 공개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곳을 바로잡기 위한 참가자들이 경고장을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양면 페이지 좀 해주시고 우측 좌측에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다시 피켓을 들어주시고요. 대표 합의는 원천 무효다. 무효다. 네. 빼앗긴 우리 임금 똘똘 뭉쳐 받아내자. 받아내자. 네. 네, 사진들 충분히 찍으셨나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한 번 더 도움을 외치겠습니다. 휴일 근로수당 당장 돌려내라.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